그것도 경찰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공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TV 화면으로 잡힌다면은 지금 보수층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자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잘못할 수 있지만 윤석열하고 자기는 거의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지금 윤석열이 원하거나 윤석열 측,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 진짜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너지면 보수도 무너지는 거야라는 인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그냥 스스로 허물어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나오는 장면이 거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공수처 들어갈 때는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때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그걸 부추기는,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움이나 불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선택하고 또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지자들. 네. 예.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예. 진짜 계산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조장하는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는 전 용납이 잘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사악한 게 지금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발표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또 그다음에 무력 사용 검토하라. 그쵸, 그게 네. 뭐 무력사유라는 게 순환시켜가지고 얘기했겠지. 예. 이제 근데 그게 경향신문에 사진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총기 비슷한 걸 뒤에다가 장착하고 있는 그 동아일보도 똑같은 보도가 나오는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발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포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은 경찰 특공대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예를 들면 격전, 내전 같은 상황들을 연출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대등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을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과 이것을 막으려는 집단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벌어지는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 그래서 계속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헌재든 법무부든 경찰이든 계속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밝히는 과정 자체가 지금 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내부로도 교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무라고 표현해요. 선무. 저는 그것 이전에 좀 오늘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허물어져서 소위 스크럼을 짠다고 하더라도 매우 느슨한 스크럼을 짜게 하는 방식 또는 체포를 할 때 그들을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내부에서 격리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서 최대한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솔직했어. 그냥 불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자기네가 마음이 그거였거든. 속마음. 그래서 온갖 막 복잡한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그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예. 지지자들이 볼 때 이쪽 논리도 굉장히 그럴듯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행동도 말이 안 된다고 합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법리적 논쟁을 제기하니까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것들이 제일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거의 바닥까지 와버렸어. 헌재에 나가겠다고 뻥카 막 날렸는데 이제 헌재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거꾸로 또 얘기해서 체포에 저항하면서 체포될까 봐 못 나가.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여론전을 계속하는데 휘말리면 안 되겠다. 이용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단순화된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방송에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헌재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경호처 직원들 자기 사병으로 만들어 놓고 지는 국민들한테 계엄 선포하고 내란 일으키려고 했던 인간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저짓을 하고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아주 심플하게 계속 전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선하고 중앙 정도 빼놓고 나머지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보도 전문 채널은 그냥 양다리 걸치고 지금 눈치 보면서 양쪽 YTN 은 얘기를 아주 그대로 전하는 심합니다. 수준인 예, 것 같고 지금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MBC나 JTBC 이런 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제대로 MBC 나 보도를 좀 JTBC.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옵션은 두 개인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든 뭐든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다소간의 이제 어떤 불확실성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집행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여론전은 차단을 하고 대신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제 좀 윤석열 지지층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를 하되 어쨌든 추가적인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며칠 더 들이더라도 경호처를 더 설득하고 경호처의 이제 지도부에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매끄러운, 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여론전을 더 시도를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시일이 늘어나는 이런 역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에 뒤따라오는 게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이고 그 언론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이냐 추가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 주에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가느냐 마느냐 이거 윤석열이 가느냐 마느냐에서 지금 나 체포될까봐 안 갈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 14일? 상황에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 있는데 또 안 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뭐 이 내란 특검 요거 할 것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우리만의 특검을 내겠어요. 뭐 이걸 논의한다는데 이름은 내란 특검이 아니고 계엄 특검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여론의 어떤 이 여론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극우 지지층을 움직이는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막 비판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영장 집행할 때 그때 진짜 압도적인 물리를 통해 가지고 탁 잡아놨으면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보수 모 패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붙잡아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맞받아치지 못한 걸 되게 후회했는데 그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해.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이런 얘기를 못 받아친 게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기도 하던데요.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은 이미 윤석열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지금 한 30% 지지자라고 하는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더 이상 윤석열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그걸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혈 충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을 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는 게 이후에 정국 운영이나 이런 데서 효과적인 것이냐, 사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니면 그들이 무너지도록 한 다음에 며칠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회수하듯이 끌고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찬찬히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며칠 내로 끝난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은 구치소에 갖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고 구속을 시켜놔야 된다. 아니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 짓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절대 불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 저건. 앞으로는 더 극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라도 이번 주 며칠 내로 반드시 윤석열은 가가지고 집어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집행이 되리라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